전남 신안군 비금도에서 서북쪽으로 10km. 평소 배가 다니지 않는 이 길 끝엔 그림처럼 아름다운 섬이 있다. 새들의 낙원, 칠발도다. 칠발도엔 나무가 많지 않다. 대신 밀사초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 지천으로 자란다. 인적 없고 고요한 섬. 그러나 밤이 되면 섬은 활기를 되찾는다. 먹이를 구하러 먼 바다로 나갔던 바닷새들이 둥지로 돌아오는 것이다. 빽빽한 밀사초 아래 둥지를 틀고 앉은 이 녀석은 숨새다.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나는 드문 철새로 언뜻 보면 갈매기 같기도 하지만 눈이 더 크고 부리가 더 날카롭다. 먹이 활동을 마치고 바쁘게 둥지로 날아드는 또 다른 녀석들. 그런데 어쩐지 착륙이 아슬아슬하다. 주로 바다에서 생활하는 바다제비는 다리가 몸 뒤쪽에 달려있어 착지가 어렵다. 걷는 것도 뒤뚱뒤뚱 힘들어 보인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거의 구르다시피에 들어가는 곳은 둥지가 있는 굴이다. (7월은) 바다제비의 번식철. 둥지 안에는 벌써 알을 낳아두었다. 대부분의 바다제비는 1년에 한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암컷과 수컷이 교대로 품는다. 금술이 좋은 바다제비는 한 번 부부 인연을 맺으면 평생 동안 짝을 바꾸지 않는다. 알이 부화하기까지 약 40일이 소요되는데 짝이 교대하러 오기 전까지는 절대 둥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8월) 말, 알을 품고 있던 바다제비 둥지의 낌새가 이상하다. 새끼 바다제비가 드디어 알에서 깨어나고 있다. 바다제비의 평균 부화율은 약 95%. 이 녀석은 지난해 마지막으로 칠발도의 식구가 됐다. 오후, 날씨가 심상치 않다. 한두 방울씩 비가 내리나 싶더니 엄청난 바람이 몰아친다. 최대 풍속 초속 53m의 강력한 태풍 볼라벤이 상륙한 것이다. 극한 자연 환경 앞에서 섬의 생명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둥지에 혼자 남은 새끼 바다제비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이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 제작진이 머물고 있는 숙소 등대에도 바다제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슬리퍼에 떡하니 자리를 잡은 녀석. 거센 바람에 꽤나 다급했던 모양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은 점점 더 강해지고 빗줄기도 붉어진다. 태풍 볼라벤은 하루 종일 칠발도를 뒤흔든다. 이러한 자연 조건 때문에 섬의 식물들은 크게 자라지 못하고 작달막하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 곳곳엔 상처가 남았다. 등대 건물이 파손됐고
등대 전기도 꺼졌다. 등대를 다시 켜기 위해 제작진이 복구 작업에 나섰다. 또 다른 태풍 댄빈이 올라오고 있어 뱃길이 끊긴 상황. 자연 다큐 작업은 많은 능력을 요구한다. 전기를 다루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더 해. 다시 한 번 더 해. 하나, 둘. 일어났어요. 네. 언제 그랬냐는 듯 섬은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밀사초 군락 곳곳엔 태풍의 상처가 남아있다. 진흙투성이가 된 둥지. 둥지 안에 물이 들어와 잠기기도 했고 바깥으로 튕겨져 나온 알도 있다. 새끼 바다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녀석은 자꾸만 굴러 떨어진다. 둥지가 있는 절벽 위로 올라가려 애를 쓰지만 아직 날지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새끼 바다제비에겐 버거운 일이다. 둥지로 돌아가 어미를 기다려야만 살 수 있다. 가파른 절벽 위에서 어린 바다제비의 몸부림이 계속된다. 한참을 헤매더니 방향 감각을 잃은 것일까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 보다 못한 제작진이 손을 내밀었다. 그냥 떨어지면 안 돼. 제작진은 새끼 바다제비를 구조한 후 어미가 돌아오는 밤에 제자리에 돌려놓기로 했다. 옷을 벗어 임시로 만든 둥지가 편한 듯 이내 잠이 든다. 먼 바다로 나가 먹이를 사냥한다고 알려진 바다제비. 하지만 얼마나 멀리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바다제비는 작은 새우나 물고기, 오징어 등을 주로 잡는다. 그날 저녁, 제작진은 처음 발견한 곳에 새끼 바다제비를 놓아주었다. 무사히 어미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밤이 되자 섬은 다시 소란스러워진다. 사냥을 마치고 둥지로 돌아온 어미 바다새들 때문이다. 요 며칠 태풍 때문에 섬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어미새들이 급하게 둥지로 들어간다. 길을 잃었던 새끼 바다제비도 무사히 어미를 만난다. 하루 종일 섬을 헤매고 다녔던 새끼는 허겁지겁 어미에게 달려든다. 어미는 바다에서 잡은 먹이를 반쯤 소화시켜 윗속에 저장해 놓았다가 토해내 새끼에게 먹인다. 어미도 찾고 먹이도 먹은 새끼 바다제비가 조용히 잠이 든다. 천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천사섬으로도 불리는 신안. 이곳의 섬들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작은 대섬에는
신안섬 탄생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비금도에서 1.2km 거리에 있는 무인도 작은 대섬. 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화산의 흔적이다. 약 1억 3천만 년 전, 지구 곳곳에선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화산은 홍수처럼 용암을 뿜어내고 용암은 단단하게 굳어져 암석이 되고 산맥이 됐다. 그러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온이 오르고 해수면이 높아져 중국과 연결돼 있던 한반도는 서로 다른 땅덩어리로 나뉘었다. 현재 해안선을 갖춘 것은 약 4천년 전의 일이다. 한때 하나였던 땅이 바다에 의해 갈라져 섬이 됐다.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홍도. 500여 종의 식물과 200여 종의 동물이 살아가는 홍도는 원시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섬이다. 홍도엔 어떤 식물이 자라고 있을까? 제작진은 홍도 탐방센터 연구원들과 함께 홍도의 식물군 조사에 나섰다. 섬 꼭대기에서도 한참을 걸어가니 가파른 벼랑 끝 바위 틈에 특이한 식물이 보인다. 멸종 위기종 풍란이다. 1970년대만 해도 신안의 섬에서 심심찮게 발견됐던 풍란은 이제 거의 멸종되어 이곳 홍도의 깊은 산속에서만 볼 수 있다. 홍도에서 처음 발견되어 홍도 원출이라 불리우는 이 꽃도 이곳 섬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 고유종이다. 섬의 격리된 지역에서 서식지가 특수한 지역에 자라기 때문에 유전적인 특이성이나 그런 생태적인 특성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 식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홍도의 뭐 풍란이랄지 섬에 고유 자라고 있는 신안 뭐 비비추랄지. 묻과 떨어져 격리된 땅 섬. 섬은 특별한 생명을 잉태했고 이제 그 생명의 보호막이 되고 있다. 목포에서 쾌속선으로 4시간, 국토 최서남단의 섬 가거도가 있다. 하루 한 차례 왕복하는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섬. 배에서 내리자마자 희귀한 새가 눈에 들어온다. 천연기념물 먹황새다. 국내에서 매우 보기 드문 철새인 먹황새. 게다가 아직 솜털이 드문드문 보이는 아주 어린 녀석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사람이 서 있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고 어슬렁거린다. 뭔가 심상치 않다. 극도로 사람을 피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이 녀석은 사람을 피하기는커녕 사람이 버린 생선 찌꺼기까지 먹는다. 먹황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제작진은 가던 길을 멈추고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기운이 없어 보이는 녀석.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바람에 날아갈 것만 같다. 더욱이 입에선 계속 뭔가가 떨어진다. 항구에서 찌꺼기를 먹다 보니까 아주 상한 걸 먹어서 그런지 날개도 약간 처지고 부리 끝에서 타액이 떨어지는 걸 봐서 위장 상태도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1년에 겨우 서너 마리, 한국을 찾는 희귀종 먹황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가거도엔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 탈수 증상을 보여 물을 가져다 놓았다. 제작진을 살짝 경계하는가 싶더니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물을 바로 앞에 두고도 뭐가 무서운지 한참을 고민하다 용기를 내 통에 머리를 담근다. 하지만 몸을 떨 뿐 제대로 마시지는 못한다. 겨우 한 모금을 마셨다. 제대로 먹지도 날지도 못하는 어린 먹황새. 지켜보던 제작진은 먹황새를 구조하기로 했다. 한 시대로 나간다. 혹시 녀석이 다칠까봐 전문기관에 전화해 구조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안전한 구조를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는데 그게 영 쉽지가 않다. 무심하게 있어, 무심하게. 다시 마음을 놓을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한다. 한참이 지나고 양말. 결국 제작진은 먹황새를 안전하게 구조하는데 성공했다. 안에만 들어가면은 지금 이게 힘이 없어요. 지금 거의 뭐 포기 상태. 쇠약해진 체력에 한시가 급한 상황. 치료를 위해 발빠르게 육지로 이송했다. 먹황새가 도착하자마자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선 엑스레이 검사를 비롯해 여러 검사를 실시했다. 마르고 쇠약해진 먹황새. 응급조치 후 영양 공급 및 치료를 진행했다. 혈액 검사 결과상으로는 약간의 빈혈과 그리고 저단백 혈증의 소견이 좀 나타났습니다. 물론 간에 특이적이진 않지만 간 상태도 약간 안 좋은 걸로 나왔는데 아마 그거는 영양 상태가 불량에 의해서 이렇게 간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입원 다음 날부터 먹이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체중은 3일째 됐는데 체중을 재봤는데 한 300g 정도 체중이 증가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 먹이 반도 좋고 체력적인 부분만 좀 뒷받침되면은 충분히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2달 후 제법 건강을 되찾은 먹황새.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대해도 될 듯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우연히 머물게 된 섬에서 먹황새는 새 삶을 얻었다. 새들의 천국 칠발동.
등대를 지키던 사람들이 떠나간 섬엔 새들이 자리 잡고 있다. 칠발도는 열악한 환경에 천적이 될 만한 동물도 거의 없어 바다새들의 최고의 번식처요 휴식처다. 바람이 세지자 검은 머리 방울새들이 섬으로 찾아왔다. 넓은 바다에 홀로 떠 있는 땅 섬. 먼 길을 가야 하는 철새들이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새들은 등대를 잘도 이용한다. 거친 바람이 몰아치자 새들이 등대 안으로 숨어들었다. 바닥에 창틀에 바람을 피하기 위해 나름 자리를 잡았다. 잎이 무성하게 우거진 밀사초도 녀석들에겐 좋은 피난처다. 긴 여행에 지친 새들이 기댈 수 있는 땅, 거센 파도와 바람을 피해 안길 수 있는 품, 섬은 새들에게 구원의 공간이다. 격리되고 고립된 이 땅엔 얼마나 많은 새들이 찾아와 쉬어가고 번식하는 걸까? 칠발도는 말똥가리를 비롯 다양한 맹금류들이 들른다. 철새 연구센터에선 수시로 신안의 섬을 찾아 철새들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 휴게소 흑산도. 철새의 종류 중 80%가 쉬어가는 흑산도에는 매년 270여 종, 30만 마리의 철새가 지나간다. 특히 이동이 집중되는 봄과 가을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만날 수 있다. 무리를 지어 섬으로 찾아든 돼새. 휴식과 먹이를 얻기 위해서다. 최근 수가 많이 줄어든 밀화부리도 보인다. 둔탁해 보이는 부리로 씨앗을 잘도 가려 먹는다. (2005년부터) 철새연구센터에선 홍도와 흑산도를 대상으로 이동철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 섬을 연구지로 정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흑산도하고 홍도하고 그쪽에서는 애들이 많이 원거리 이동하다 보니까 쉴 수 있는 그런 섬이기 때문에 이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철새연구센터에선 매년 약 5천 마리의 철새에게 연구용 금속 가락지를 부착한다. 새 다리에 부착하는 가락지를 통해 새의 이동 경로뿐만 아니라 생존율, 수명, 분포 등을 알 수 있다. 가락지를 부착한 동박새가 먹이 활동에 한창이다. 바쁘게 움직이며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 동박새.
간혹 운이 좋으면 이렇게 큰 먹이가 걸리기도 한다. 사람이 지나가도 무심한 긴 꼬리떼같이 이 녀석도 먹이를 잡았다. 마치 선글라스를 낀 것 같은 이 녀석은 꽤 큰 먹이를 꿀꺽 잘도 삼킨다. 밭에선 흰둥새가 식사 준비에 한창이다. 먹이를 잡아놓고 예쁘게 다듬는 흰둥새. 검은 딱새가 이 모습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쳐다본다. 어찌된 일일까? 검은 딱새가 먹이를 빼앗았다. 새들의 먹이 쟁탈전은 여기저기에서 벌어진다. 많은 새들이 이곳 섬을 찾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아무래도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형적인 특이성이 첫째일 거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먼 바다를 이동하는 새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중간 기착지, 중간 휴게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특징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가거도의 부속섬 구굴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인도다.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은 생명의 땅. 이곳의 자연은 어떤 모습일까? 제작진은 문화재청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고 섬 탐사에 나섰다. 세계 최대의 바다제비 번식지 구굴도. 바다새들이 먹이를 구하러 나간 낮 시간의 섬은 고요하다. 이 적막함을 깨우는 것은 쇠살모사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포식자 쇠살모사는 섬을 유유히 돌아다닌다. 쉴 곳을 찾아 바위 틈으로 들어간 쇠살모사. 하필 간 곳이 바다제비의 둥지다. 쇠살모사는 바다제비의 알은 먹지만 자신보다 몸집이 큰 바다제비를 공격하지는 못한다. 몸을 감싸는 쇠살모사 때문에 서늘한 느낌이 들었는지 바다제비가 몸을 일으켰다. 좁은 공간을 꽉 채운 바다제비와 쇠살모사. 이 상황이 혼란스러운 두 녀석은 모두 굴을 빠져나간다. 쇠살모사가 언제부터 구굴도에 정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많은 수의 쇠살모사가 이곳에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구굴도의 생물들도 수백만 년 고립의 길을 걸으며 고유하고 독특한 생태계를 발전시킨 진화의 땅 갈라파고스처럼 종의 변화를 겪고 있을까? 격리된 섬 구굴도의 쇠살모사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바위 틈 밀사초 숲을 아래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은 쇠살모사. 손가락 굵기밖에 되지 않는 작은 체구지만 물리면 죽을 수도 있다. 턱 따라서 대가리 제압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엄청 작네. 얘네가 딱딱한 건데? 뭐 이렇게 딱딱한 걸 먹었지? 괜찮아요. 예. 거기 한번 눌러보세요. 뱃속에 딱딱한 게 있죠. 몽우리가 잡은 것처럼. 그죠? 예. 뭘 삼키긴 했는데 달팽이 종류가 그기도 하고 동그랗진 않죠, 그죠? 근데 예. 좀 낀 따랐죠. 예. 딱딱한 게 여기서 뭘 먹어야 되는데
섬에 사는 쇠설모사는 무엇을 먹을까? 새. 깃털이다. 아. 쥐, 다람쥐 같은 설치류를 주로 먹는 쇠설모사의 배에서 새가 나왔다. 거의 반쯤 소화됐네요. 먹이물을 한번 또 꺼내봤는데 이쪽에서 확인된 것처럼 섬이라는 특별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새도 좀 포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류가 많지 않은 섬의 환경은 쇠설모사의 포식 습성을 바꿨다. 구굴도의 쇠설모사는 육지의 쇠설모사와 생김새도 약간 다르다. 형태적으로는 뭐 육지 개체들에 비해서 그 동그란 반전 무늬가 좀 더 명확하다. 그리고 전체 채색이 약간 회색빛을 더 많이 띈다. 육지의 개체와는 먹이 원도, 생김새도 다른 쇠설모사. 유전자에도 변화가 있을까? 구굴도와 육지의 쇠설모사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유전자 분석은 서울대학교 이항 교수팀에게 의뢰했다.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구굴도와 육지 두 지역의 쇠설모사 유전자에는 작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유전적 변이가 있긴 있는데 이게 육지에서의 변이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뭐 같은지 또는 섬의 특이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어렵게 됐습니다. 구굴도의 고립이 계속 이어진다면 먼 훗날 새로운 종의 출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구굴도에서 2.5km 떨어진 가거도, 이곳 섬의 생태도 살펴보기로 했다. 반대쪽에 살살 올라가려고. 숲을 한참 돌아다니는데 쇠설모사의 먹이원인 도마뱀이 유독 눈에 띈다. 도마뱀이 대부분 아마 이쪽에서는 보이는 것들이 이 도마뱀일 것 같고요. 세상모사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좋아. 다양한 식물과 도마뱀 등이 살아가는 가거도. 섬의 생태계는 건강해 보인다. 구굴도처럼 가거도에도 쇠설모사가 많이 살고 있을까? 제작진은 가거도 쇠설모사를 찾아보기로 한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쇠설모사나 뱀을 한 마리도 볼 수 없다. 이상한 일이다. 과거에는 가거도에 쇠설모사가 어느 정도 많이 존재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둘러보니까 그 쇠설모사는 잘 눈에 띄진 않고 있고요.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섬 구굴도와 가거도. 하지만 한 섬엔 쇠설모사가 많고 다른 한 섬엔 없다. 어떤 수수께끼가 숨어 있을까? 길 한가운데 널브러진 사체가 보인다. 차에 치여 죽은 족제비다. 투기굴도 함몰이 되어버렸고. 가거도에선 족제비 로드킬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그만큼 족제비가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배설물을 비롯한 족제비의 흔적은 마을 곳곳에서 발견됐다. 마을 바로 뒤에 있는 산. 이곳에서 제작진은 족제비 굴처럼 보이는 것을 찾았다. 카메라를 이용해 굴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 굴은 족제비가 사용하다 버리고 간 곳으로 추정된다. 고립된 섬에서 족제비는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가거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섬에서 30년 넘게 살았다는 아주머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낸다. 독산에 옛날에 그 아줌마네도 푸대따라 달고 한 10년 전만 해도 푸대따라 들고 쌀푸대 들고 잡으러도 다녔어요. 아줌마네도. 이 바깥에 가면 독사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많은데 가까운 예, 가까운 데가. 집으로도 뱀이 막 저기 막 들어오고 그랬다니까요. 여기가 쪽제비가 있으면서 쥐도 없어지고 뱀도 없어지고. 쥐와 쇠살모사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는 족제비. 국토 최서남단 외딴섬 가거도엔 족제비의 천적이 될 만한 포식자가 없다. 천적이 없는 땅. 야행성인 족제비가 훤한 대낮에도 마을을 활보한다. 마을 이곳저곳에서 족제비가 보인다. 천적이 없으니 족제비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족제비의 정착은 언제부터였을까? 그러니까 옛날 쪽제비에 제가 그 여기 이웃 주민들한테 들어봤더니 그 전에 어느 여기 근무하신 군인분이 2-3마리를 육지에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네요. 그래서 그 쪽제비가 이렇게 수가 퍼져가지고 개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아마 쪽제비에 대한 천적이 없는가 봐요. 사람이 들어온 땅엔 적응력이 강한 쥐도 함께하기 마련이다. 가거도도 마찬가지다. 골칫거리인 쥐를 없애려고 육지에서 데리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족제비. 한 쌍이었던 족제비는 천적이 없는 섬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세계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쥐들은 어떤 상황일까? 제작진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가거도 전역에 25개의 쥐덫을 놓았다. 쥐가 잘 다닐 법한 길목을 찾아 숲을 깊숙한 곳에 쥐덫을 설치했다. (9월의) 가거도는 그 어느 때보다 생명력이 넘친다. 조기잡이철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는 섬 주민들은 조기잡이철이 시작되면 밤낮 없이 바쁘다. 바삐 움직이는 어민들의 손길에서 풍어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설치해놓은 쥐덫을 확인하는 날, 기대를 했는데 거두는 쥐덫마다 텅텅 비어있다. 여기저기 마찬가지다. 25개의 쥐덫에서 단 한 마리의 쥐도 잡히지 않았다. 안 잡혔는데 쥐를 잡는 트랩을 여러 개 놨는데 불구하고 지금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거든요. 이 역시 아마 족제비 영향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섬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족제비. 쥐를 없애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거도의 쇠살모사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급격히 늘어난 족제비는 오늘도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헤맨다. 사람에 의해 섬으로 들어온 족제비가 가거도의 자연 생태계를 흔들고 있다. 섬 생태계의 경우는 그 상태가 최적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생태계의 평형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요인들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당장 기존에 없었던 족제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가거도에 서식했었던 쇠살모사 그리고 대류결목이나 도마뱀들의 개체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다새들의 둥지 떠나기가 시작되는 10월.
철새연구센터 팀이 칠발도를 찾았다. 길도 나 있지 않은 섬 구석구석을 돌며 뭔가를 확인한다. 몇 년 전부터 섬에 들어와 세력을 넓힌 외래식물 쇠무릎을 찾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정기적으로 쇠무릎의 서식 정도를 파악하고 제거한다. 쇠무릎이 바다 제비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갈고리처럼 생긴 쇠무릎 열매에 바다 제비가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어 결국 죽게 된다. 2009년도에 바다 제비가 쇠무릎에 의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번식이 끝난 이후에 약 400개체 정도가 쇠무릎에 의해서 피해 본 것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신안군하고 공동으로 쇠무릎 제거 작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2010년부터는 그렇게 쇠무릎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바다 제비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유입된 다양한 외래식물 때문에 밀사초 군락은 나날이 줄어가고 있다. 바다제비 둥지가 몰려있는 칠발도의 밀사초 지대에는 이제 쑥, 갓 등의 외래식물이 자리 잡았다. 이 식물들은 칠발도에 사람이 거주했을 당시 심은 것이다. 과거 사람이 살았던 등대섬 칠발도. 사람이 다니기 쉽지 않은 서쪽과 남쪽, 북쪽은 밀사초가 잘 자라고 있다. 반면 사람의 이동이 많았던 동쪽은 육지에서 유입된 식물들이 차지했다. 섬 한쪽을 가득 채운 쑥과 갓, 무척이나 무성하다. 우거진 숲을 사이로 새 울음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서 내는 소리일까? 한참을 뒤진 후에야 숲을 안에 갇혀있는 새끼 바다제비를 찾아냈다. 외부에서 들어온 식물로 뒤덮인 둥지는 바다제비에게 감옥이나 다름없다. 둥지가 열리자 날개 연습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녀석. 그런데 날갯짓 하기가 쉽지 않다.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식물은 더 엉켜든다. 매끈한 밀사초와는 달리 다른 식물의 잎사귀는 새들의 날개에 자꾸만 걸린다. 한참 애를 쓰던 녀석은 결국 날개 연습을 포기하고 만다. 육지에서 들어온 식물에 의한 바다새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면서 외래 식물을 제거하고 밀사초 서식지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신안군청에서는 대학교,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외래식물 제거에 나섰다. 직접 제거하는 것은 물론 외래식물을 막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비어있는 땅에 밀사초를 키워 이식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밀사초를 복원하는 것은 바다 제비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일이다. 과거에 폐경작지인데 여기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지역을 갖다가 밀사초로 이렇게 육묘장으로 이렇게 해서 밀사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키워서 현재 쇠무릎 있는 지역에다가 쇠무릎을 제거하면서 바로 이식하면서 밀사초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10월) 말 바다제비가 떠날 날이 다가왔다.
어두운 밤 등대 앞에서 한 녀석이 분주하다. 조만간 어미새를 따라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게 될 새끼 바다제비가 날기 연습을 하고 있다. 칠발도 바다제비의 이소율은 약 80%. 10마리 중 2마리는 둥지 떠나기에 실패한다.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자라고 섬을 떠나간 바다제비들은 4, 5년이 지나 성년이 되면 다시 이곳 섬으로 돌아올 것이다. 오랜 세월 거친 바람과 파도에 맞서며 생명을 지켜내는 땅, 섬. 생태의 보고이자 무생명의 안식처인 섬을 그 자체로 길이 보존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